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4일 도쿄에서 28명, 키타큐슈시에서 6명, 공항 검역에서 3명이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07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79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총 5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91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2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남녀 총 2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1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이 중 20대와 30대가 모두 22명으로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100대 여성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323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307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18.3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6.9명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2.03으로 전주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도쿄 도내에서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새로 28명 확인된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여서 위기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와 이번 주말에라도 얘기하고 싶다라며 대응을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키타큐슈시는 4일 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로 감염이 확인된 것은 50대부터 80대 남녀 모두 6명이며 6명 전원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시는 마스크의 착용 등 감염 예방의 철저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키타큐슈시의 감염은 13일 연속으로 모두 13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가 세계 최대 대책이라고 강조했던 경제대책, 그 투명성을 둘러싸고 야당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시하는 부분은 제1차 추경 예산안에 약 1조 6,700억 엔이 포함된 소비 환기책인 고투 캠페인입니다. 이 대책은 여행 상품을 구입한 대상에 여행 대금의 반액 상당, 1박당 1인 최대 2만 엔분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의 대략 20%에 해당하는 최대 3,095억 엔을 위탁비로서 지불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많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탁비에는 쿠폰이나 할인권 등 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 문의에 따른 콜센터 설치의 비용, 광고의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헌민주당 등 야당의 위탁비 부분이 너무 많다, 감액해야 한다라는 잇따른 지적에 경제산업성의 담당자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부분은 국민의 지급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지속화급 부금의 재이탁에 대해서도 야당 측은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차 추경 예산안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일반 사단법인이 계약 금액인 769억 엔 중 749억 엔분의 사업을 대형 광고 대리점 덴츠에 재위탁하였고 사단법인에 남는 것은 20억 엔으로 야당 측은 사단법인의 실체가 없고 경위가 불투명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한 후에 20억 엔이 남는 것은 대부분 202만 건을 상정한 은행에 입금 수수료이다. 나머지 1억 2천만 엔은 인건비로 나머지는 전국 수십 개 심사회장에서의 사무기기 리스비 등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명확하거나 불투명한 금액은 일절 없다고 알고 있다며 사업의 재위탁 등의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부가 국가에 제출할 예정인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야당 측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예비비 10조 엔이 전체 세출액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감액해야만 한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이후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의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과 회담하고 이러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에 모리야마 씨는 예비비에 대해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참여연 후생노동위원회에서 3인당의 후쿠시마 당수는 제2차 추경 예산에 계상된 10조 엔의 예비비에 대해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8천억 엔, 리먼 쇼크가 1조 엔인데 10조 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반 예비비와 달리 사용처는 국회의 의결을 받을 범위에 한정하고
감염 확대 방지책이 필요한 경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긴급을 요하는 경비에 한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국회 심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을 성실히 답해야 빠른 스피드가 필요한 대책의 실행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PCR 검사가 미세 양성임이 발표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사카모토 하야토 선수와 오이시로 타쿠미 선수가 그 뒤에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사카모토와 오이시로 선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량은 미량으로 정상치 않게 미세 양성에 해당하는데 IgG 항체를 갖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두 사람 모두 감염으로부터 회복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견해를 얻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조기팀 합류를 목표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단 내 두 선수와 밀접 접촉자로 판단하여 실시한 26명의 PCR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구단은 나머지 7멤버 전원의 PCR 검사를 4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나 5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야쿠르트와의 연습 경기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주축인 무라카미 무네타카 선수와 엘버트 수아레스 선수가 발열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4일 PCR 검사를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라카미 선수는 3일에 진구구장에서 열린 주니치와의 연습 경기에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하였습니다. 구단에 의하면 무라카미 선수는 4일 아침에 체온 측정에서 37도까지 오르고 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4일 연습 경기는 빠지고 사이타마 현내의 병원에 진찰을 받았으며 의사의 권유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아레즈 투수도 3일 연습 경기에 선발하고 4이닝을 던졌으며 4일 아침에 체온이 37.2도와 목 통증을 호소하여 도쿄 도내의 병원에서 진찰하고 4일 오후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무라카미 선수는 기숙사의 방에서 수아레즈 투수는 집에서 각각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개막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규모의 인원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경기를 할 텐데 이 정도면 전원 검사를 해봐야 안심하고 개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이 장기화하는 것에 따라 개최 방식의 간소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조직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간소화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옥내 경기에서의 관객 수를 제한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방지책으로 선수의 일본 체제 중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나 관객에게도 PCR 검사를 요구하는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 1년 연기 결정 시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완전한 형태로 개최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백신의 양산화가 전망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 측으로서는 현실적인 안을 모색해 대회의 중지는 피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에 대해서 2021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일본 내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산체제의 정비 등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전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조 거점에 대해 원료를 만들기 위한 장치와 제조라인 설치를 지원하는 비용 등을 담았습니다. 해외에서는 10종류의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되었고 국내 업체도 올여름 이후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백신 내용인데 뭔가 올림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네요. 어떻게 해서든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기사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소타로 재무상이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일본의 사망자가 적은 이유가 민도, 즉 국민 수준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날 아소 장관은 현행 일본 헌법상 도시봉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게 됐다는 취지로 말문을 연 뒤 사망률을 언급하였습니다. なんかお前らだけ薬持ってんのかってよく電話かかってきた時よく言われたもんでしたけれども、そういった人たちの質問にはおたくとはうちの国とは国民の民度のレベルが違うんだっていつも言って、このところその人の電話もなくなりましたから、なんとなくこれ定着しつつあるん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 그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일본은 7명이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인사들로부터 당신들만의 약을 갖고 있느냐는 전화를 자주 받았다라고 하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과 우리나라와는 국민의 민도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면 모두가 말을 더는 잊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소 씨는 최근에는 그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라며 아무래도 일본의 민도가 더 높다는 견해가 정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가 안 오는 게 전화 통화하면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속 터져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이분 뭔가 제대로 착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이번에도 망원 제조기답게 한 방 날려주셨네요. 다른 사람 민도는 몰라도 이분 민도는 참... 다음 소식입니다. 4일 효고연경은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의 한 주택에서 석궁으로 가족을 쏴 가족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부상케 한 대학생 노즈 히데아키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가 넘어 귀에 화살을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였으며 현장에는 70대 할머니와 40대 어머니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큰어머니와 동생은 의식은 있었으나 동생은 사망하였고 큰어머니는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택 인근 도로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즉각 체포하였으며 용의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석궁으로 쏜 것에 틀림없습니다. 가족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